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금융공기업 합격을 책임지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오늘 정말 중요한 주제를 다룰 거예요. 논술 시험에 이거 나오면 아는 문제다 하고 자신 있게 쓸 수 있게 만들어 드릴 주제, 바로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과 형평성 문제입니다. 오늘 저를 이거 딱 정리하고 나면요, 여러분 답안의 수준이 그냥 확 올라갈 겁니다. 진짜로요. 오늘 우리가 함께 갈 길은 이렇습니다. 먼저 연준이 왜 갑자기 형평성 얘기를 하는지 그 배경부터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연준은 원래 하던 거나 잘해라 하는 쪽과 아니다, 이제 형평성도 챙겨야 한다는 쪽, 양쪽 주장을 아주 팽팽하게 들어볼 겁니다. 그 다음엔 뭐다? 실전이죠. 실제 시험 문제를 같이 보고 어떻게 써야 점수를 잘 받는지 그 비법까지 싹 다 알려드릴게요. 그럼 합격으로 가는 길, 지금 바로 출발해볼까요?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연준의 새로운 임무, 형평성. 아니, 세계에서 제일 힘센 중앙은행이 갑자기 왜 형평성에 관심을 갖게 됐을까요? 최근에 보면요, 미국의 지역 연준 은행들이 경제 형평성 연구소 같은 걸 막 만들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좀 소외됐던 사람들을 돕겠다 이런 취지인데, 바로 이 지점에서 연준이 저런 일까지 해? 하는 논쟁이 딱 불붙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연준, 그러니까 미국 중앙은행이 과연 형평성 문제까지 책임져야 하는가? 우리가 아는 연준은 물가 잡고 고용 늘리는 게 주된 임무잖아요. 근데 그걸 넘어서 사회정의 같은 문제까지 신경 써야 할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 논쟁이 그냥 스멀스멀 나온 게 아니에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죠. 바로 미국의 팻 휴미라는 상원 의원이 지역연준 총재들한테 대놓고 물어본 겁니다. 아니, 통화정책 결정하는데 무슨 사회정의, 형평성까지 고려해야 합니까? 하고요. 이 질문 하나로 이게 공식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판이 확 커진 거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양쪽 입장을 한번 들어보죠. 먼저 첫 번째 입장. 연준은 주어진 역할에만 집중하라는 쪽입니다. 이분들 주장은 아주 명확해요. 딴 길로 새지 말고 법으로 정해진 일이나 제대로 해라. 바로 이겁니다. 법에 뭐라고 딱 정해져 있냐면요,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최대 고용, 안정적인 물가, 그리고 적당한 장기 이자율.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목표들은요, 특정 산업이나 특정 인종, 특정 계층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미국 경제 전체를 보고 하는 거라는 거죠. 아주 거시적인 관점인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쓰는 아주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연준의 정책 수단은 뭉툭한 도구라는 거예요. 광범위한 도구라고도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준금리 같은 건요, 아주 정교한 수술용 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큰 망치 같은 거죠. 이 망치로 경제 전체를 쿵 하고 내리치는 거지, 이걸로 저게 어려운 사람만 콕 집어서 도와줘야지,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더 나아가면 이건 중앙은행의 존재 이유랑도 연결돼요. 바로 중앙은행의 독립성 문제죠. 잘 생각해 보세요. 형평성이라는 건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잖아요. 만약 연준이 이런 문제에 끼어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치권에서 온갖 압력이 들어오겠죠. 그러다 보면 중앙은행의 가장 큰 무기인 독립성에 흔들릴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연준은 원래 하던 일이나 잘해라는 주장을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번엔 반대편 목소리를 들어볼 차례죠. 통화정책과 불평등의 혈실. 이쪽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미 불평등에 영향을 주고 있으면서 뭘 모르는 척 하나요? 하는 거죠.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 한번 보세요. 연준이 정책을 펼칠 때 그게 과연 모두에게 공평할까요? 절대 아니죠. 예를 들어 저금리 정책을 쓴다고 해봐요. 그럼 누가 좋죠? 빚내서 집 산 사람, 주식 투자한 사람들은 신나죠. 자산 가격이 오르니까요. 근데 은행에 꼬박꼬박 저축하는 사람들은요? 이자가 거의 없으니 울상이죠. 보세요. 벌써부터 누구는 웃고 누구는 울잖아요. 연준의 정책이 의도치 않게 부의 재분배, 즉 분배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주장도 있어요. 연준의 목표 중에 최대 고용이 있잖아요. 근데 이 최대 고용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예를 들어 전체 실업률은 3%로 완전 고용 수준인데 특정 인종의 청년 실업률은 15%다. 이러면 이걸 과연 최대 고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진짜 최대 고용을 달성하려면 이런 집단 간의 격차를 봐야 하고, 그게 바로 형평성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피할 수 없는 과제라는 거죠. 자, 좋습니다. 양쪽 주장 아주 팽팽하죠? 이론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진짜 중요한 시간입니다.
실전, 금융공기업 논술 시험. 만약 여러분이 시험장에 앉아 있는데 이 주제가 딱 나왔다. 그럼 어떻게 답안을 쓰시겠어요?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고 상상해 보세요. 첫째, 연주는 형평성에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냐 반대하냐? 근거를 대라. 둘째, 그럼 연준이 안 하면 누가 이 문제를 다뤄야 하냐? 그리고 왜? 딱 금융공기업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문제죠. 찬반 입장 정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라는 거. 자, 잠깐 시간 드릴 테니 나라면 어떻게 쓸지 머릿속으로 한번 설계도를 그려보세요. 네, 다들 생각해 보셨나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저 경제학장 박사가 여러분의 답안을 평범한 답안이 아니라 딱 눈에 띄는 고득점 합격 답안으로 만들어드릴 설계도를 공개하겠습니다. 다른 수험생들과의 격차는 바로 여기서 벌어지는 겁니다. 고득점 답안의 생명은 뭐다? 바로 논리적인 구조입니다. 무작정 쓰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첫 번째 단계, 무조건 자기 입장을 명확하게 정하세요. 찬성이든 반대든. 그리고 나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근거를 착착 붙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들 있죠. 만약 반대한다면 연준의 정책 수단은 뭉툭한 도구라서 안 된다. 중앙은행의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 이런 근거들을 쓰는 거죠. 찬성한다면 통화정책은 이미 분배 효과를 낳고 있다는 논리를 펼치면 되는 거고요. 아주 간단하죠? 자, 여기서 끝내면 반쪽짜리 답안입니다. 문제 2번이 남아있었죠. 그럼 연준 말고 누가 하냐?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가 여러분의 점수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논리의 깊이가 드러나는 거예요. 정답은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이 표를 보세요. 모든 게 설명되죠. 바로 정부와 의회입니다. 왜일까요? 연준은 기준금리처럼 거시적이고 뭉툭한 도구밖에 없지만 정부랑 의회는 어때요? 세금 깎아주고 보조금 주고 법을 만들어서 특정 계층을 직접 아주 정교하게 타겟팅해서 도울 수 있는 수단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은 국민이 직접 뽑았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다룰 민주적 정당성도 있는 거고요. 명쾌하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총정리하면서 여러분의 합격 답안의 방점을 찍을 핵심 포인트를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핵심은 이겁니다. 효율적인 역할 분담. 이게 키워드예요. 좋은 답안은요, 연준은 형평성 신경 쓰지 마,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형평성 문제는 매우 중요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가장 적합한 도구와 정당성을 가진 주체는 정부와 의회다. 따라서 연준은 물가 안정이라는 자신의 핵심 임무에 집중하고 정부는 형평성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역할 분담이다. 이렇게 써야 고득점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어떠세요? 저 경제학 장 박사와 함께하니까 되게 복잡해 보였던 문제도 명쾌하게 정리가 되죠? 이런 식으로 핵심을 꿰뚫고 논리적으로 답안을 구성하는 훈련을 저랑 같이 계속해 나가면 시험장에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자신 있게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자,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칠게요. 좋아요, 형평성 문제는 그렇다 치고 앞으로 중앙은행이 마주할 다음 도전 과제는 뭐가 될까요? 기후변화? 아니면 디지털 화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런 고민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실력이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